화제 사건 사고 소식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병묵 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박나래 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각종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박나래 씨 SNS에 지난해 10월 전 매니저에게 이 명품 시계를 선물한 걸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양측의 법정 공방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한테 아무것도 안 준 것이 아니라 명품 시계 같은 시계나 가방 같은 고가의 선물을 주면서 잘 지낸 적도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듯한 사진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선물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켜져야 됐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 비용 정산,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월급이 하루 이틀씩 늦는 날이 많았고 또 월급이 늦어서 매니저가 저 오늘은 입금될까요?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낸 적들이 있었다. 근데 박나래 씨가 그런 메시지가 입금이 되면 미안해 하면서 바로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나 바빠서 입금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때 되면 줄 거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느냐라면서 타박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많았고 또 비용 정산도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들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박나래 씨가 SNS에 고가의 선물 이렇게 사진을 올리니까 이 전 매니저들 이제 본인들도 역시 줘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 부분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한테 자신들도 고가의 구두, 커피차, 간식차, 고가의 샴페인 이런 것들을 줘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줘야 했다는 말이 그냥 분위기상 내가 인간적으로 줘야 했다는 것인지 박나래 씨가 강요를 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인간적인 분위기상 주고받는 분위기였다 이런 취지로 이해한 것으로 일단은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매니저들이 주장한 핵심은 선물을 주고받은 거는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니라 부당 행위를 당했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급이나 비용 정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부당 노동행위. 그러니까 사적인 일에 우리가 동원이 돼서 박나래 씨가 만드는 음식을 우리가 다 수발을 들여야 한다든지 또 매니저가 주장하는 것은 올해 생일에도 내 생일인데 박나래 씨 집에서 박나래 씨 그 파티 설거지를 해야 됐다. 이런 것들은 부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나래 씨로부터 불거진 이른바 주사 이모 게이트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경찰이 고발 사건을 접수를 했다고요? 그렇죠. 주사 이모가 이제 처방전을 모았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처방전은 이제 정상적인 의사에 의해서 발급이 됐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과연 그 의사 면허가 없는 주사 이모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을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인데 아마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게 의료법 위반의 핵심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그동안 들어왔던 처방전 그다음에 약국에서 이제 나갔던 이런 기록들 이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사 이모가 이 처방전을 입수하게 됐는지 아마 이런 경로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경찰에서 수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불법성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아마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조사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 비의료인 의혹이잖아요. 주사 이모가 사무장으로 활동한 강남 성형외과에 대한 신고가 좀 접수되면서 건보공단이 또 조사에 착수했다고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이제 건보공단이 조사에 착수했는데 지금 여러 연예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나는 주사 이모를 병원에서 만났고 의사인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병원 내에서 어떻게 영업을 했길래 그 주사 이모가 만약에 의사를 오인된 게 사실이라면 어떤 식으로 그럼 어떤 구조였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게 주사 이모가 병원에서 대표직함을 썼다 이런 식의 주장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등등등의 사안에 대해서 건보공단에서 조사에 나선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강남경찰서에서도 위법 여부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똥이 전현무 씨에게까지 튀었습니다. 경찰이 차안 링거 투여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전 씨 측이 9년 전에 진료기록부까지 공개를 하면서 정면 대응에 나섰죠.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게 위법 소지가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현무 씨 측에서 본인의 진료 기록부를 공개할 정도로 해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죽하면 저런 것까지 공개하면서 해명을 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진료 기록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의혹 사안은 뭐냐면 차량 안에서
그런 링거 시술을 받는 게 과연 적법하냐. 예. 또 만약에 그 바늘을 꽂은 거는 뭐 의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현무 씨 주장은 병원에서 바늘을 꽂았는데 의사의 허가를 받고 차량으로 이동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바늘을 뽑았을 때는 의사가 아니라 전현무 씨께서 뽑은 거 아니냐. 예. 그건 합법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의사의 허가와 지시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전현무 씨는 모르고 그게 위법이라는 걸 모르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면 그 부분은 전현무 씨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 굉장히 사적인 정보까지 공개를 했는데 그만큼 결백을 호소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사실은 저런 기록들을 모두 다 공개하면 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나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하재근 평론가께서 얘기하셨듯이 본인은 전혀 모르고 의사가 이렇게 해라라는 그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자기는 그냥 했을 뿐이다. 나는 이게 불법인 줄 몰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네.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본다면 의사가 시술하지 않은 그 각종 진료 행위와 뭐 이제 뭐 주사 뭐 이런 행위들은 그게 다 불법이란 말이죠. 예.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의사가 하지 않은 거잖아요. 일단 차 안에서 그 링거를 꽂고 있는 장면도 거기에 의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뭐 이제 좀 처벌이 좀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예. 아마 위법 시비를 완전하게 그 해소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의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사가 뭐 화면상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뭐 다른 데에 있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 결과로서 드러나겠죠. 네, 지금 뭐 전현무 씨 워낙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활동에 지장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전현무 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료 기록부까지 공개했기 때문에 네.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라고 하면서 동정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건 핵심 여부는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고 하면 그것을 전현무 씨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네. 그러한 행위를 교사했느냐 뭐 이런 게 이제 논점이 되는 네. 거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뭐가 새로운 게 터지고 예. 그런 상황이라서 혹시 뭔가 이제 전현무 씨한테 불리한 게 터지게 되면 활동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는데 어떤 상황이 터질지는 이제 경찰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약 투약 혐의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 이야기인데요. 일단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그래도 이런 날이 오네. 나온다. 보인다. 날씨네. 일로 와봐, 안아보자. 아이고, 안아보지 못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아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꼭 안으니까 확실히 실감이 나네. 너무 좋다. 네, 남경필 전 지사 아들 남주성 씨, 이 마약 투약 혐의로 2차례 교도소를 다녀왔는데요. 이 남 씨가 언론을 통해서 과거 마약에 빠졌던 자신의 삶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도 마약에 취해 있었다 이런 얘기부터 뭐 마약에서 해방되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 같아요. 네,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이 충격적인 이제 고백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이 됐었다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호기심에 대마를 접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출발이 돼서 그다음부터 더 여러 종류의 마약으로 심화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마약에 그 의존하게 돼서 열흘 밤낮 동안 한숨도 못 자고 막 귀신이 보이는 환각, 환청까지 막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마약의 악몽에 뭐 10몇 년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고 어머니 장례식 때마저도 마약에 취해 있었고 예. 너무나 특정 이 마약에 막 중독이 된 나머지 쉽게 그걸 구할 수가 없을 때는 암 환자, 그러니까 그 암으로 돌아가신 분의 예. 장례식을 찾아가서 암 환자가 생전에 먹다 남은 진통제를 구해서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마약에 심하게 의존했었다고 합니다. 이 남경필 전 지사와 닮은 외모도 좀 눈길을 끌긴 하는데 이 남 전 지사 과거 아들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도 직접 신고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 전 지사 얘기는 아들이 이제 그 전에 본인이 2번 자수했는데
두 번 다 구속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때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합의를 한 게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마약에 손을 대면 무조건 신고하자. 예. 온 가족이 다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남주선 지사 아들이 마약에 다시 손을 댔고 그래서 합의했던 대로 즉시 신고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남경필 전 지사 아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줬는데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계 은퇴 이후에 사단법인까지 만들어서 지금 마약 치유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행보가 어떤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마약에 빠지게 되는 경위,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헤어나오게 된 여러 가지 과정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들을 기회는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남경필 전 지사 같은 사람들이 저런 그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마약 투약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교육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저건 아주 생생한 경험담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마약을 퇴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단숨에 뭐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없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남경필 전 지사 같은 유명인들이 본인 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런 식으로 이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약물인지 그리고 빠져나오기 그 얼마나 어려운 약물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아주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그 마약 퇴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남 전 지사 정계 복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지금 현재 본인은 완전히 은퇴했다고 지금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뭐 아직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그거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마 본인도 뚜렷하게 지금 얘기할 수 없을 텐데 일단 은퇴를 공식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복귀 가능성을 우리가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예. 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네. 자, 이번엔 오랜만에 활동 소식을 알린 코미디언 심영래 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심영래 씨가 67살의 나이로 최근 유튜브 채널을 열고 안면 거상 수술 받는 모습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술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심영래 씨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콘텐츠를 올린 거예요. 예. 그 제목이 얼굴부터 뜯어고치고 왔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팬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뭐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예. 뭐 리프팅이 아니라 안면 거상 수술을 받았다고 한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안면 거상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번에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재수술이었다고 합니다. 예. 엄청 아픈데 팬들을 위해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연예인들이 이런 걸 콘텐츠로 만들면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아, 네네. 성형 주제로 콘텐츠 만드는 건 한 번 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심영래 씨가 또 어제는 홍대거리 한복판에서 깜짝 등장해가지고 또 길거리 공연으로 시민들과 만났다면서요. 네, 심영래 씨가 어제 홍대 거리에서 깜짝 버스킹 라이브를 진행했는데 네. 영구 의상을 입고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고 저렇게 저 옛날 추억의 차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타를 들고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심영래 씨가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캐럴 유명한 게 그랬죠. 뭐 긴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네. 말까 이게 진짜 그렇죠. 유명했는데 그거를 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장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안면 거상 수술을 받았다고 전한 심영래 씨 목소리와 어제 홍대 버스킹 모습까지 함께 보고 오시죠. 그렇게 아픈 걸 아시는데도 또 하시게 되신 우리 팬들을 위해서 프로의식이 연예인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왕이면 좋은 얼굴로 팬들 만나는 거 하고 사실 옛날 영구 같은 경우는 가발 쓰고 내가 뭐 못생겨 분장을 많이 했지만 이제 그게 컨셉이기 때문에 항상 옛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사실 연예인들의 그 심정이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영구가 이렇게 버스킹 하는 건데 이렇게 같이 노래 같이 불러주세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돈은 선물을 안 주시네. 다 같이.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지 나쁘겠지. 오늘 밤에 네, 방금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이 심영래 씨가 자신의 캐릭터인 그 과거 대표 캐릭터인 영구 의상을 입고 등장했는데요. 이게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심영래 씨가 한참 코미디로 인기를 끌 때 그 많이 봤고 익숙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코미디언은 사실은 뭐 어떤 복장이나 뭐 이런 걸로 그 뭔가 인기를 모으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이제 결국 말, 그다음에 본인의 컨텐츠 뭐 이런 게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과거 연구국장으로 온 데 대해 추억을 느끼는, 향수를 느끼는 시청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예. 심영래 씨의 새로운 모습, 아마 이런 걸 기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더군다나 이 외모도 이렇게 바꿨으면 새로운 심영래로 태어나면 아마 과거의 인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엔 트롯의 원조 미스트롯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방송했던 미스트롯4 시청률 10.8%를 돌파하면서 쾌조의 출발을 알렸는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30분 빠른 밤 9시 30분에 시작이 되는데 먼저 예고편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싶어 했던. 내가 현역이다를 근데 오늘 방송되는 미스트롯4 깜짝 놀랄 만한 출연진들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13년 차 배우 이엘리아 씨가 나온다는 예. 겁니다. 이 엘리아 씨가 노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네. 배우로서만 봤었는데 오늘 밤에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 엘리아 씨가 원래는 음악이 꿈이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음악이 꿈이었었는데 성대 결절 때문에 예. 그 꿈을 이제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자라고 해서 미스트롯 사탄에 이번에 도전했다고 하는데 이엘리아 씨가 노래를 듣고 막 현장에서 황홀경에 빠졌다, 예. 최고였다 이런 식의 찬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를 하는지 오늘 저녁 때 이제 프로그램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놀라운 게 올해 미스코리아 진 정현우 씨도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분이 미스코리아 진인데 미스트롯에서도 진을 할 수 있을지 네. 그 실력도 오늘 저녁 때 확인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본방송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왕년의 이름을 알렸던 가수도 트로트 도전장을 내밀었다고요. 과거에 열창으로 유명했던 발라드 가수 유미 씨가 예. 옛날에 그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네. 이걸로 이제 인기를 끌었었는데 바로 그 노래를 미스트롯 사탄에서 지금 부른 거예요. 오늘 밤에 이제 방영이 되는데 마스터석이 막 감동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예. 원래 마스터석이 좀 이렇게 냉소적이고 네. 좀 무섭고 그런 점도 있는데 유미 씨 노래를 듣고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인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 그리고 과거에 나는 가수다라고 최고의 가수들이 나왔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네. 거기에 나왔던 저구 씨. 저구 씨가 15년의 공백을 깨고 미스트롯 사탄에 또 도전했다고 합니다. 저구 씨가 나오니까 호랑이 마스터, 박선주 마스터가 저구 씨는 뭐 볼 것도 없지 그렇게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저구 씨가 조용필 씨의 명곡을 또 폭풍 열창하니까 박선주 씨가 호평을 보냈다고 해서 어떤 열창이 나왔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미스트롯4 첫 방송부터 많은 참가자들이 화제에 올랐는데요. 1화 나왔던 노래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꽃바람이 살랑살랑 종이 돌아서 님 돌아온다고 두근두근 설레는 것은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희미하게 쓰러졌다 다시 온통 그 사이 쏟아진 향기 따라 태우려네 흩날리는 꽃잎이 되려네 춤을 추며 피워 네, 미스트롯 출신 송가인 씨가 이번에 마스터로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겹경사가 있다고요? 예, 송가인 씨가 어제 이제 인증샷을 올렸는데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버 버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실버 버튼이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네. 뜻인데 그 인증샷을 올리면서 송가인 진짜 지간에 어메이징이어라 라고 이제 써서 올리기도 했고 그러면서 지난 20일에 열린 생일 기념
팬미팅 비하인드 사진도 같이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서 유튜브도 잘 되고 팬들하고 따뜻한 시간도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이 낳은 또 다른 스타죠. 정동원 군. 내년 2월에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다는데요.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병대 입대 의사를 전한 바 있는데 해병대 군가를 부르는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예비 후임이 선배님께 바치겠습니다. 발강모 얼룩무늬 바다에 사나이 검푸른 파도 타고 우리는 간다. 내 조국 이 땅을 함께 지키며 불바다 헤쳐간다. 우리는 해병 발강모. 자, 이번엔 대전의 명물 빵집 성심당 얘기도 좀 짚어볼게요. 이 다양한 딸기 케이크들이 인기인데 지금 뭐 이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선다고 하죠. 예, 대전의 명물인 그 빵집에서 유명한 겨울 한정 딸기 케이크 있거든요. 예. 네. 그게 이번에 판매가 시작이 된 겁니다. 판매가 시작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들면서 지금 저 줄이죠? 그렇습니다.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줄이 네. 바로 생겼다는 거예요. 수백 미터에 달하는. 그래서 골목마다 인산인해가 이루어졌고 빵집이 문을 열기 전부터 새벽부터 사람들 예. 줄을 섰고 빵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세워야 되는데 주차장에도 몇백 미터에 달하는 예. 줄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당 빵집의 케이크 이 되파리부터 뭐 대리 구매까지 성행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빵집에 그 케이크를 사서 2배 이상의 웃돈을 받고 판다든지 대리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인터넷상에 건당 2만 원, 3만 원 수고비를 달라. 그럼 그 케이크를 사주겠다.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있고 판매글뿐만이 아니라 구매글도 네. 내가 뭐 14만 원 낼 테니까 2개 사달라. 8만 원 낼 테니까 하나 사달라. 이런 구매글들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빵집 측에서는 모든 구매 대행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라고 네. 공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빵집 인기 어떻게 보십니까? 각 지역마다 왜 유명한 빵집들이 있죠. 예. 그중에 이제 대전의 성심당은 뭐 워낙 유명해서요. 네. 그 앞에 길은 이제 대전 경찰서에서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줄 정도로 평상시에도 굉장히 붐비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빵집의 인기라는 것은 그 집에 가보면은 알지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판이니까 아마 이렇게 인기를 모으고 무려 아주 여러 시간을 기다려서 가면지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취향의 문제이긴 하지만 여하튼 저런 현상들은 우리 그 어떤 한국의 우리가 뭐 빵에 관한 뭐 무슨 본산 지역은 아닌데 그런데도 그 세계로 이렇게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발판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